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11월 동안의 그 서울의 낙찰가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와 그리고 부산의 낙찰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그 부산은요, 이번에 11월 6일자로 그 분양가 상한제 동별 지정에 이어서 조정 대상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죠. 바로 남양주와 고양 그리고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되면 경매 시장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이렇게 반응 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경매 시장에서 그 조정 대상제 해제된 곳들이 어떤 낙찰가들이 나타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비규제 지역 쪽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요, 대출 규제도 없죠. 그래서 LTV 70%, 또 수도권인 경우는요, 기존에 주택 갖고 계시면 LTV 60, 있죠? LTV 70 또는 60% 나올 거고요. 이제 낙찰가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낙찰가 80%와 LTV 중 낮은 금액으로. 낙찰가 기준하시면은 뭐 대략 낙찰가 한 70%, 80%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김포로 가보시면요. 김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도시철도가 개통하면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또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바로 장기동 좀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창마을 한양수자는 리버팰리스 33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층은 19층이었고요. 최저가는 이제 감정가 3억 3천에서 1회 유찰이 돼서 최저가 2억 3천100만 원에 진행을 했고요. 11월 19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에 이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뭐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낙찰된 가격으로 아마 보증금 상당 부분 거의 다 배당을 받을 거로 예상이 돼서 임차인에게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시고요. 그리고 또 명도 하실 때 큰 뭐 저항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률은 18명이 나왔고요. 낙찰가는 3억 199만 9천 원, 감정가 대비 91%에, 그렇죠? 서울보다는 다소 낮은 낙찰가율들이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였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지역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규제 지역 중 또 투자자분들이 GTX B노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셔서 그런지 송도 쪽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송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푸르지오 하버뷰 38평 감정가 5억 9,500에서 1회 유찰이 돼서 4억 1,650만 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8일이었고요. 해당 층 9층, 뭐 층은 좋네요. 여기 이제 그 법원 조사에 의하면 소유자 거주하고 계셔서 권리관계 문제 없었고요. 감정가 이제 5억 9,500이었고 최저가 4억 1,650만 원이었는데 경쟁률 18명 나왔고요. 낙찰가는 5억 7,388만 원에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경쟁률 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송도 웰카운티 4단지 49평 층수 20층, 고층입니다. 2010년에 입주한 아파트였고요. 감정가 6억 9,100에서 1회 유찰돼서 4억 8,300으로 유찰됐던 물건인데요. 여기는 경쟁률이 여러분 무려 33명 나왔습니다. 33명. 그래서 낙찰가는 7억 485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감정가를 좀 넘기셨어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102%,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셨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검암동이라고 해서 인천에, 사실 뭐 저는 크게 이렇게 많이 좀 조사했던 지역은 아니라서 뭐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었는데, 서해그랑불 27평 감정가 3억 3천 유찰돼서 2억 3,100만 원 최저가. 층은 11층 진행했던 물건이고요. 법원 조사에 의하면은 뭐 소유자 거주하고 계시는 물건이라 권리관계 문제 없었고요. 경쟁률이 많이 나왔어요. 경쟁률이 41명 나와서 낙찰가는 3억 2,498만 원, 감정가 대비 98%, 거의 감정가 거의 가까이 낙찰을 받아 가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산. 요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대출도 여러분이 기존에 주택 갖고 계셔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시죠.
이제 일산에서도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좀 달라질 텐데, 여기 나왔던 물건은 이제 주엽동 문촌마을이었습니다. 주엽동 문촌마을 10단지. 주엽동은 이제 좀 선호도가 그래도 좀 있는 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평이고 감정가 3억 12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840만원 유찰이 됐었고 15층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셨네요. 근데 배당 요구 다 해서 보증금 다 받아가기 때문에 멀리 권리관계 문제가 없었죠. 경쟁률은 19명 나왔고요. 많이 나온. 전보다 그러니까 11월 이게 5일날 이제 낙찰된 건데 이게 이제 11월 6일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정이 이제 해제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전에도 약간 며칠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어차피 대금 납부는 낙찰 받으시고 2주 후부터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받기 때문에 조정생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자금 납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출에는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걸 미리 알고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38평 감정가 3억 9,300이었고 유찰돼서 2억 7,510만원. 거의 경기권은요 일단 1회는 다 유찰이 되죠. 서울만 좀 1차에 낙찰되는 물건이 많이 있다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법원 조사하면 이제 소유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권리관계 문제 없었고요. 경쟁률은 20명. 20명. 이거 11월 1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경쟁률이 사실은 덕양구 행신동이 이제 아주 많은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다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93%인 3억 6,850만 원에 낙찰 받아가셨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양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양주. 남양주에 요거는 여러분 이제 건영 덕소 리버파크 34평 감정가 4억 2,900이었는데 이게 두 번 유찰된 거였던 거예요. 2억 1,0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말소 기준등기보다 먼저 전이 신고된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소유자 친인척 관계로 임대차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무상 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면 낙찰 받아도 문제 없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배당 요구도 안 했고 임차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소유자 친인척 관계인지도 불분명, 정보가 없는 거예요. 법원 현황조서에. 다만 말소 기준등기보다 전입이 빠른 분이 전입이 돼 있거든요.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등기가 근저당,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이라는 점은 여기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유찰됐고 사실은 이게 지난 8월 28일 날 누가 낙찰을 받으셨었어요. 그때 2억 6,900에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못 내서 이번에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이거든요. 지난 낙찰 받으셨던 분은 입찰보증 2,100만 원을 못 돌려받은 건데 이번에 11월 6일 날 재매각 사건에서 또 누가 단독으로 2억 3,65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 일단은 경락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은 이제 경락대출도 경락대출인데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시더라도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 분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뭐 2억인지 3억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세보다 더 높이 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이번에 낙찰 받으신 분은 입찰 보증금이 2억 1천의 10%가 아니라 2억 1천 최저가의 20%인 4,200만 원을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 물론 시세보다 싸게 사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경매 물건 중에 권리관계 문제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비교적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사실 이제 좀 사전에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있어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여기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권리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질문 주셨다면 제가 입찰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좋은 아직은 뭐 이제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 13일 났으니까 아마 대금 납부 기한이 통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금 납부 기한이 아마 12월 말경이 될 텐데. 뭐 그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마무리가 좀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택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평택도 최근 들어 좀 경쟁률이 좀 늘어나는 편이에요. 소사벌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33평 최저가 1억 8,620만 원이었는데요. 25명 들어와서 2억 4,500만 원 감정가 대비 92%에
낙찰이 됐고요. 근데 이거 낙찰받으신 분이 이제 법인이었는데 동일한 법인이 11월 4일 날 또 바로 그 같은 지원에서 진행했던 소사벌 중후S S클래스 에코시티 33평 최저가 비슷했네요. 2억 1,700이었는데 요것도 경쟁률 25명이었는데 요것도 2억 7,800에 동일한 법인이 아마 입찰 두 개 다 넣으셨는데 두 개 다 받아 가셨네요. 네. 경쟁률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평촌에서 한 건 있었는데요. 인덕원 대리미차 6억 500에서 유찰돼서 4억 8,400의 최저가였고요. 33평. 뭐 권리관계는 문제 없었고요. 소유자 거주하고 계셔서 경쟁률은 8명 나와서 낙찰가는 6억 300. 감정가 대비 거의 99%니까 감정가 가까이 써서 낙찰 받아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동탄이 한동안 이렇게 좀 주춤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송동 동탄나루마을 하나 꿈에 그린 우림필류, 네, 우림필류 33평 3억 8,1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67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는데 여기 이제 21명이 경합을 해서요. 3억 8천 감정가 대비 99% 거의 감정가 거의 가까이 써서 낙찰 받아가셨네요. 경기권은요 현재 역시 동탄 평택이 좀 고전하다가 아파트 경매시장은 좀 다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남양주, 고양시는 살아나고 있는 또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송도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 부동산 상승세 또 높은 경쟁률이 경기권,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11월 한 달 동안의 경기권 낙찰가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 TV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